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건축물 하자 소송 시 하자 판정의 기준은 준공도면이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는 건설 소송에서 하자 판정의 기준은 준공도면이 되어야 한다는 2014년도 10월 15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즉, 허가도면과 준공도면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준공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준공도면이 하자 판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가 되는 도면이 사용승인 도면이고, 실제 건축 과정에서 공사의 개별적 특성이나 시공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설계 변경이 자주 이루어지며, 이는 최종적으로 사용승인 도면에 반영되는 점, 사용검사 이후의 하자보수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는 점 등이 주요한 판결 사유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준공도면은 건물이 준공되면 통상 건설사에서도 보관하고 아파트 관리 주체에도 교부하여 유지 관리를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자와 건설사 간 하자 소송이 제기되면 원피고 합의하에 준공도면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법원 감정이 진행됩니다. 하자 소송에서 하자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 보수비를 분류하면 크게 사용검사 전 하자와 사용검사 후 하자로 나눠지는데, 사용검사 전 하자는 설계도면, 관련 법령 대비 미시공, 변경 시공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각 아파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용검사 전 하자 보수비는 전체 하자 보수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사용검사 전 하자의 보수비가 전체 하자 보수비의 80%를 차지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하자 내용을 살펴보면 설계도면 대비 변경 시공이거나 미시공인 경우이고, 사실상 입주자들은 이로 인해서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상태로서 소위 객관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도면과 달리 시공이 되었다면 그 자체로 하자라고 판단하여 사업 주체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건설사들이 준공도면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준공도면과 관련하여 의외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경우를 살펴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시설물 안전법이라고 하는데요. 시설물 안전법에서는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 주체는 준공 또는 사용 승인 신청 시 설계도서를 시설물 관리 주체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종 시설물은 지정 고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제1종 시설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고, 제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요즘 건설하는 고층 아파트는 웬만하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설계도서라 하면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그 밖에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설계도서의 제출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설물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일명 FMS라고 하는데요. 그 FMS의 서류의 내용을 입력하면 서류 제출을 한 것으로 가름하므로 실제 현업에서는 설계도서 입력으로 제출을 가름하고 있습니다. FMS에 제대로 된 준공도면 등 설계도서 등을 입력하면 문제가 없으나, 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승인도면, 설계 변경이 반영이 안 된 도면, 심지어는 다른 현장 내역서 등 엉뚱한 도서들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을 제기한 입대회에서 FMS에 입력된 설계도서로 감정을 요청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시공사로서는 시공상 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님에도 설계도서로 인하여 매우 큰 금액의 미시공, 오시공 등의 하자 보수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자 소송에서 주요 항목들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고, 건설사들도 준공 시 설계도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도 유념하여 업무를 처리한다면 사업 주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